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박 이선 후퇴론이 계속되면서 나경원 의원과 정진석 당선인의 2파전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야권의 당권 경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투톱 체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 상황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새누리당 지금 원내대표 경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군이 일부에 의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나경원, 정진석 두 사람으로 좀 압축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틀은 친박의 의원 당선자들은 좀 배제하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친박의 핵심인 홍문정 의원 그리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죠. 의원은 좀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두 인물이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그리고 서울에서만 지금 내리 3번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4선인데요. 예. 그리고 정진석 당선인 공주 부여 청량에서 이번에 당선된 거를 합치면은 이제 4번째 당선되는 그런 셈인데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예. 공통점은 다 친박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개파색이 좀 얇은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과 정진석 의원 현재 아마 물밑에서 사무실을 지금 차려놓고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둘 다 4선이고요. 서울 동작이 지역군 나경원 의원 그리고 충남에서 공주 부여 청양 출신인 정진석 당선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야권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가장 큰 덕목 해야 될 그 임무 중에가 가장 큰 게 쇄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미지와 여소야대 전국을 헤쳐나갈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 경우에는 쇄신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나경원 의원의 이력을 쭉 보면은 한나라당 세식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예. 또 공천개혁특위위원장도 했고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했고 이렇게 새누리당에 지금 당장 필요한 쇄신, 혁신 이런 이미지를 맞다라고 예.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정진석 당선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당발입니다. 여야 그렇죠. 가릴 것 없이 두루두루 친분이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냈을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따져서 보면은 정치력을 발휘하기에는 또 적임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각각의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막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조선업종 그리고 이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각에도 임종용 금융위원장 주재로 자구노력 계획 등 앞으로 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에 대해서 자구 계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구 내용 중에서는 추가 인력이 감축이 추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한데요. 대우조선 그동안의 현대상선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특히 조선업종의 대우조선 문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구 계획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인력 감축에 나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력 감축이 상당히 민감한 얘기라서요. 최대한 고용을 좀 유지하고 또 불가피하게 해고자가 나올 경우에는 신속히 재취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에서 공식적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신속한 재취업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다른 업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온 대로 다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정진석 당선인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사선급 의원들 이상 모였습니다만 아직도 심각하게 반성할 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쇄신과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도 차기 원내대표가 맡지 말고 아예 외부 인사, 혁신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좀 이 정도의 인물이면은 새누리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외부 인사 수혈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예.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차기 원내대표랑 비대위원장이 투톱으로 새누리당의 변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그런 그 방법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른바 대권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오세훈, 김문수 이번에 이제 낙선을 했고 사실 김무성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도 사실상 이번 총선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기 그렇습니다. 대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안철수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을 했어요. 예, 윤여준 전 장관하면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책사 역할을 많이 했었죠. 예. 사실 길게 따지고 보면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안기부 특보부터 시작을 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 공보수석을 지냈고 또 이해창 전 총재의 또 측근으로 이렇게 책사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와는 이번이 세 번째 이별인 셈이죠. 그렇게 그렇네요. 보니까. 예. 요번에 윤여준 전 장관이 남경필 지사와가 이렇게 제의한 경기도 지무쿠라는 곳에 네. 추진 단장직에 이렇게 맡게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눈여겨볼 것이 과연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새누리당 내에 대권 주자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기 등판론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주목되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차차기였던 게 차기로 지금 바뀌는 그렇습니다. 건 아니냐. 본인이 여러 번 차기는 안 하겠다라는 식의 네. 그 차기는 관심 없고 경기도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조기 등판해서 내년 대선 과정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 그 위한 포석이 아니냐.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남경필 지사 경우에는 야당과 그 연립정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나름대로 검증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도움을 윤여준 장관이 가서 어떤 그 도움을 내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런가 하면 또 새누리당 혁신 모임, 김영호, 황영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혁신 모임에서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 고려대학교 최장집 명예교수를 또 어제 초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장직 교수 어제 그 세미나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주로 청와대 책임론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 패배 원인은 청와대가 상권 분립의 근간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서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는데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본인들 입으로는 직접적으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 예. 직접적인 청와대 책임론을 나오지 누구도 않았는데 제기한 적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 외부 인사의 입을 통해서 아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외부 인사의 입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 결국 그런 쇄신파가 하고 측면이 싶었던 아니냐. 얘기는 청와대 책임론이었고 그 얘기를 외부 인사인 큰소리를 하는 최장집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 예,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저는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두 사람이 정말로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서 생기는 갈등인지 그렇지 않고 뭔가 멀리 내다보는 유권자들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건지 그 이면을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문재인, 김종인 두 분의 갈등은 두 분은 근본적으로 긴장 속에 협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의 갈등이 막 벌어졌다가 또 이렇게 확산될 쯤 되면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확전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치열하게 아주 뭐 치킨 게임을 하는 양상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종인 대표가 호남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앞두고 양측이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일부러 노정시킨 것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왜요? 왜냐하면은 그 호남 민심이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두 분 다 아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됐지만은 이것은 호남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이 당이 도로 문재인 당이 될 것은 되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도 살아 있고 또 다른 목소리도 살아 있다. 예. 우리 당은 다시 문재인 친노 패권주의에 물든 도로 문재인 당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호남 민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아하.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뭐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이번으로 김종인 대표 추대로는 뭐 물 건너간 상황인데 예. 지금 서서히 또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기론 쪽으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러면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예. 연기론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를 다소 삐거덕거리겠지만은 계속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상황을 살펴보죠. 지금 안철수 전정배 공동대표 체제로 당분간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계속 미리 예상을 했듯이 전당대회를 결국은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상에 이제 적중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당권 대권 요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당권 대권은 국민의당 당원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1년 전에 불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12월 19일까지만 대표직을 사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안철수 대표 그때까지만 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국면까지도 안철수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대표직을 한 5개월 정도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정치력 부재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권 주자로 가더라도 지금 당권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굉장한 프리미엄을 얻고 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차기 또 이제 대권 주자로서 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이제 원외 인사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그 정치력이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일취월장했다라는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을 추대하자 박지원 추대론이 나오고 원내대표는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김성식. 뭐 지금 이런 조합으로 가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원내대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 경우에는 세 번째죠. 민주당 또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원내대표를 한 차례씩 지냈고요. 요번이 세 번째인데 본인은 원래 당권이든 대권이든 도전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여소야대 정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본인도 이렇게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정치력이 뛰어나졌구나, 아주 많이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원내대표로 이렇게 추대론으로 대세로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